안녕하세요. 최도남마 이윤우입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극복하고 촉망받는 정치인이자 법조인이 된 강용석 변호사. 방송계에서 스타였던 그가 지금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강 변호사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물론 스캔들 상대 여성인 도도맘의 이야기까지 국민들이 궁금증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또 진실은 뭘까요? 잠시 후 강 변호사의 이야기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용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스캔들 상대 여성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강 변호사 모신 것은 아닙니다. 출연 섭외는 이미 한참 전에 되어 있었고요. 예정대로 강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말씀 들어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공교롭게 됐습니다. 네. 어제 이 스캔들 상대 여성이 방송에 네. 나와버리는 바람에 혹시 좀 나오시기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뭐 저는 뭐 별로. 네. 예, 별로. 네. 불편할 게 없던데 어제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예. 뭐 이렇게 굉장히 장시간 동안 예. 네. 뭐 그 속 시원하게 해명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속 있습니다. 시원하게 해명을 했다. 네. 제가 이제 변호사님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볼 때도 네. 잠깐이지만 뭐 유쾌하고 즐겁고 자신 있고 활력 있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멘탈 갑이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스캔들 나고 이런데 네. 좀 조신하게 좀 있지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멘탈 갑이십니까? 근데 제가 조신하게 있고 안 있고가 아니라 제가 하는 것들을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다뤄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의도한 것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이를테면 그 지하철의 한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예. 너고소. 예. 예. 그건 원래 옛날부터 쓰던 사진이고 그 너고소라고 이렇게 그 한국일보 같은 데서 미리 편집해 준 적도 있고 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썼는데 그걸 또 이렇게 크게 뉴스화가 되고 그리고 그냥 보통 사건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건데 제가 대리인으로 나서면 이게 막 뉴스도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뭐 그 보통 이제 그 네티즌 용어로 관심 종자라서 예. 네, 관심 못 받아서 뭐 이렇게 안달복달 해가지고 막 관심 끌려고 뭔가 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네. 의도한 부분도 있을 테고 의도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를테면 예. 그 이런 거죠. 그 관심을 받고 싶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당사자들이 여기저기 다 해도 뭐 뉴스 한 번도 안 나다가 저한테 오니까 바로 뉴스가 커지고 이런 경우 이렇게 대표적인 경우가 그 안산 그 화랑 유원지 상인들 같은 경우인데 예. 이분들이 온갖 언론을 다 접촉하고 뭐 청와대에 진정서도 내고 뭐 별걸 예. 다 했는데도 관심을 못 끌다가 제가 맡아서 손해배상 소송을 내니까 그 뭐 기사가 뭐 한 7, 80개 났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 변호사께서 맡으면 강 변호사께 대해서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 단지 스캔들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거 요즘 또 그 네티즌들 용어로 핵셀럽이라고 그게 뭡니까? 핵하고 셀럽하고 붙인 건데요. 예. 핵셀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셀레브리티. 네. 예. 아주 탁월한 관심 대상.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네. 저기 그냥 원래 일주일 전부터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전격 출연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 그 옆에 이제 변호사도 안 붙이고 전격 출연 강용석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자막을 너무 길게 하면 네. 글자가 작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눈에 띄게 근데 이제 하려고. 그 보통 이제 유명해서 거물되면 보통 이제 뒤에 직함은 다 빠지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아니까. 네, 그냥 이름만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아, 이제 강용석으로 그냥 불리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뭐 스캔들이다, 진짜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강 변호사님 본인 사람 인간 강용석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네. 홍보 영상 만드신 것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좀 뿌리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 과거 영상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코파이의 촛불 하나가 전부였던 그날 저녁.
우린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대흥동 단칸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봐도. 뭉클하신가요? 네. 그 옛날 생각하면 좀 그렇죠. 그때 막 그렇게 많이 가난하시고 어려우셨나요? 이게 이렇게 업다운이 있었는데요. 예. 그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시면 확 가난해지고, 예. 나오시면 좀 낫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이 그 교도소에 계셨기 때문에, 특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거의 내내 교도소에 계시고. 그렇게 뭐 대형동 단칸방 저 시절 네. 힘든 상황하고 지금 어찌됐건 뭐 어떤 뭐 불륜 막 네. 스캔들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을 받는 상황하고 어느 쪽이 더 힘듭니까? 옛날이 훨씬 힘들죠.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네. 계속 우상향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상향. 네, 옛날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뭐 요즘 이런 거는 뭐 그냥 뭐랄까요. 저의 심정은 잔잔한데 그냥 표면에서 파도가 치는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예.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고 또 이렇게 될 문제인데 저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왜 어렸을 때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정말 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50줄에 접어드는데 뭐 6개월도 짧잖아요. 시속 50km로 달리는 거고 네. 그때는 10km고. 네. 이거 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네. 그 더더만 김민아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막 네. 해명할 거 네. 그거 방송 출연하시는 거 미리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문자가 와서, 뭐 방송에 출연한다고. 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김은혜 앵커가 직접 예.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하길래, 예. 그러시라고. 그랬죠, 뭐. 그러시라고.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법적인 거 법적인 대로 가고 좀 네. 잠잠해졌는데 굳이 또 나가가지고 막 해명을 하는 게 더 이렇게 의혹을 부풀릴 수도 있으니까. 굳이 나간 게 아니라 나오라고 하도 그러니까. 굳이. 나오라는 데가 정말 뭐 수십 군데, 저도 정말 화요일부터, 예. 아마 제가 이제 쾌도난 말을 예. 나오기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를 안 나간 거죠. 이게 예. 예의 아닙니까? 뭐 그렇죠. 지금 목요일 날 잡혀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 막 돌아다니면 이거 좀 예의가 아니라서 예. 그렇지. 정말 별의별 옛날 방송 같이 했던 분들 뭐 와가지고 뭐 왜 빨리 안 나오냐 뭐 온갖. 예. 그런데 거기도 오죽하면 김은혜 앵커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나와달라고 사정 해가지고 나갔다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뭐 어떻게 안 나가겠어요? 네. 도도맘 나간다는데 그냥 쿨하게 나가시려면 나가시라. 아니 본인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하기가 힘든 예. 거지 뭐 나가겠다고 하는데 뭐 제가 말릴 것도 없고. 네. 그분이 이제 그 방송에서 저도 좀 봤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뭐 언론에서 크게 막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잘하시던데요? 예, 매너도 네. 인터뷰 매너도 좋으시고 이런 네. 거 보고 막 그래요. 네. 강 변호사님하고 닮은 꼴이다. 언론에서 대처하는 게 두 분 네. 다 관심의 대상 또 네. 관심 받는 거에 대해서 네. 다소 즐겨하는 편?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글쎄, 근데 어제도 제가 얼마나 나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뭐 10분, 15분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뭐 저는 그 말씀은 드렸죠. 좀 가능하면 짧게 나갔으면 좋겠다. 길게 방송 처음 하는 분인데 길게 하면 할수록 말꼬리 잡히고. 네, 말꼬리 잡히고 그리고 이렇게 잠깐 나가야 뭐 이렇게 호감, 비호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렇게 길게 하면 잘못하면 굉장히 비호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방송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거의 한 40분?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오래 했는데. 조언을 해주셨는데 조언을 안 받아들이셨네. 네,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시간이. 음. 네, 제가 볼 때는 뭐 즉흥적으로 쭉 늘어난 것 같은데. 근데 뭐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예. 예, 얘기를 잘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네. 변호사님 뭐 집에 별 문제 없으시죠?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네. 남편을 믿더라도 네. 막 이것저것 인터넷 막 뜨고 하면 네. 다시 TV 안 봐, 인터넷 안 봐, 끊고 지내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물어봐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답하고 그런 대답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제가 뭐 멀쩡하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이렇게 예, 그래서 가족 얘기는 가능한 한 좀 안 했으면 네. 사실 다투고 있는 거 아니시죠? 사실 뭐 애들 어떠냐라고 또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묻는데 에이, 사실은 그건 안 그게 좋아. 예, 애 그건 완전히 그냥 이를테면 일종의 뭐랄까요? 그냥
적당한 표현이 방송용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애들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혹시 뭐 그래도 뭐 부부시니까 평상시에도 다툴 거 아닙니까? 네. 부부 관계라는 게 이 일 때 다투고 이러시지는 않나요? 뭐 다툴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뭐 그냥 지금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 네, 23년 동안 온갖 별의별 일이 다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그 정도 저는 그렇게 큰 일은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선거만 뭐 그 국회의원 선거만 3번 나가서 2번 떨어졌는데요. 뭐. 네. 그 정도 말씀하시면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돈 문제도 있을 테고 네. 돈도 많이 들고.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김민아 씨 도도만 인터뷰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두 사람 입 맞춘 거 아니냐. 뭐 사실은 두 분 다 진실이라면 당연히 얘기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입 맞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듣지 말고. 네네네. 아니 뭐 들어볼까요? 예, 네. 예. 예. MBN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가끔 연락하시는 분이었고 홍콩에서 만나 더 반가웠고 그럼 저녁 식사 예약한 시간 전까지 뭘 하시겠냐 하다가 뭐 둘이서 뭐 쇼핑을 하거나 그 더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괜히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에 사람들도 없던데 호텔 수영장이나 저는 뭐 수영 잘 하진 않는데 그러면은 하시라고 뭐 수영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주 단순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또 해명이 안 되면은 또 못 믿으시는 분들은 또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네. 솔직하다 잘못 없다. 네. 뭐 그런데 뭐 끊임없이 나 못 믿으려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선을 그으셨는데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뭐 어떻게도 해명을 하겠습니까? 예. 아니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솔직히 두 분 말씀을 진실로 믿어드려도 네. 한국 문화라는 게 네. 아니 뭐 저 배우자 앉은 사람이 뭐 어떻게 밖에서 우연찮게라도 만나서 네. 뭐 수영장에 수영 같이 하더라 이러면 뭐 일단 한국의 전통 문화 자체 정자체가 저 얘기할 때 수영 같이 했단 말은 안 했을걸요? 네, 수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에 같이 갔다. 네, 수영 같이 안 했다는 얘기도 했을 텐데. 예. 네. 아직 수영을 같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에 같이 간 건 맞지만 예. 수영은 저만 했고요. 예. 네. 수영을 좋아하시고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저 호텔 수영장이니까 한번 첨벙 해봤죠. 뭐. 예, 첨벙. 네. 그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정서나 문화로는 이렇게 말씀이 진실이어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측면이 아니 뭐 있거든요. 10번 100번 얘기해도 뭐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거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그 뭐죠? 그 카카오톡 문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조작됐다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편집됐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네. 그 원래 편집되기 전 그걸 보여드릴 그러니까 아니 원래 편집되기 전 원문을 예. 안 가지고 있어서 네,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딱 까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예. 그 저기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게 이제 어디 나온 거냐면 그 소송의 증거 자료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한 6페이지 됩니다. 예. 근데 그 6페이지 중에서 딱 그 부분을 이렇게 하고 뒤에 거를 잘라서 딱 붙여가지고 한 거니까 짜집기라는 거거든요. 예. 그걸 증거로 낼 때는 짜집기 해서 낼 수가 없으니까 원문 그대로 이렇게 쫙쫙 냈거든요. 원문 그대로 이렇게 쭉 보면 아니 뭐 이런 대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뭐 사랑해 보고 싶어 아니에요. 예. 네. 근데 그 사랑해 보고 싶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저 이모티콘을 샀는데 그 세트 중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예. 그걸 차례로 보여주다가 이런 그림도 있고 저런 그림도 있고 소녀 취향이시네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야한 건 없어요. 이런 것도 있고 더 야한 건 없다고 하고 뭐 그 밑에 그러니까 계속 이모티콘을 제가 그때부터 예. 이제 그 이모티콘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좀 피해 의식이 생겼는데 예. 그 이모티콘이 그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예. 그런 거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네. 방송 준비하면서도 작가, PD 다 모여가지고 네. 아니 더 야한 거 없어 이 정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또 할 수 없어. 저희한테도 찬반 논란이 있을 정도로 네. 받아들이기가 네.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 도도맘 김민아 씨가 이렇게 했거든요. 강 변호사님이 쿨하고 매력적이지만 네. 내 스타일은 아니다. 네. 강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네.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네. 나름 매력적이고 하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다. 뭐 똑같은 건가요? 서로 입장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예.
뭐 하여간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요. 아니다. 네. 예, 아니다. 음.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법적인 불륜이 아니어도 네. 이렇게 이제 배우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뭐 카톡도 주고받고 친하게 지내고 밥도 먹고 이러면 그런 것까지도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불륜으로 보는. 글쎄, 예.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판결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판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톡 내용을 봐서요. 예. 이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밥 먹고 카톡 주고받았다고 해서 불륜이라고 하는 건 그건 판례도 없고 어디도 없는 얘기예요. 아마 국민정서법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예. 그것도 아주 엄격한 분들이 그렇겠죠. 엄격한 분들이. 네. 아니 지금 뭐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지금 몇 %를 했고 같은 회사 내의 동료의 반까지는 안 돼도 30~40%가 여성이고 그런데 뭐 밥만 먹어도 불륜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네. 어제 뭐 보니까 뭐 그분이 도도맘 김민아 씨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 우리 뭐 손도 안 잡았다. 뭐 네. 이렇게 하는데 대중들이 많은 분들이 야, 손 잡았냐? 뭐 이런 식으로 쫙 물어보고 하는데 아니 무슨 뭐 중고딩도 아니고 네. 무슨 대학생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손 잡았냐 안 잡았냐가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그렇게 막 물어보는 네.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네.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네.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그래도 좋다? 아니면 야, 이 정도 관심은 좀 심하지 않나? 어느 쪽입니까? 글쎄요, 그걸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이렇게 저는 그냥 모든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유명세다. 유명세다. 네, 왜냐하면 그 유명해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예전엔 몰랐는데 예. 뭐 제가 어려서부터 뭐 연예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고 치면서 이제 그렇게 유명해진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한 5년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도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관심의 도가 예. 예, 뭐 손을 잡았냐 안 잡았냐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관심의 도가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게 다 뭐 어떤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이 네. 그 파워블로그 김민아 씨, 도도맘이라는 분이 어저께 이제 방송에 나오셨는데 네. 그분이 뭐 장래에 뭐 이렇게 뭐 식당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글쎄 그게 좀 정확하게 뭐 식당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분이 이제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이혼 이후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계획이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구체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않을까요? 이제 어저께 나온 걸 보면서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저 김민아 씨가 마케팅한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본인을 알리는 데는 네.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은 글쎄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예. 그동안도 뭐 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파워 블로거였다고 하는데 예.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알려지는 것도 또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요. 예. 예, 뭐 알려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거겠죠. 예. 네. 어제 하신 말씀 중에 짧게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네. 짧게 하나 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만나는 거는 조금 몇 주가 되었고, 네. 왜냐면 불필요하게 또 괜히 만나서 그런 또 오해 소지를 남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진행되는 소송이나 여러 가지 일적으로도 아직도 연락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네. 아유 두 분 만났나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갖는데 제가 봐도 뭐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뭐 한 번씩 연락을 해야 되지. 예. 저기 원래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맡겼던 소송이 그게 이제 8월 말에 끝났고요. 뭐 예. 완전 승소로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그게 끝났고 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악플이 있어서 예. 그 악플러들을 좀 고소해달라. 예. 네, 그게 8월입니다. 아. 그래서 그 악플러들 고소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진행 중이었는데 오늘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아. 네, 그 사건들이 그렇군요.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소송 관계로 만날 일이 있다는 거는 그 악플 고소한 것 때문에 네, 그런 그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몇십 명 고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한 명 한 명당 뭐 진행이 다 다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와야 된다 그러면 조사받으러 가세요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 저희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CG는 쓰지 않겠습니다. 예,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소 그거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새로 고소한 게 아니고 진작에 고소. 악플러들 고소한 거 네, 네, 네. 진작에 한 거죠. 아, 네. 그럼 사람들은 또 막 그래요. 뭐 강수 변호사님이 고소한 거 따라서 했다. 예. 따라한 게 아니고 예. 그 아마 그 본인 그분 블로그에 작년 말부터 고소한다 하고 그때부터 고소를 했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때부터 고소가 쭉 이어지면서 계속 심한 것들에 대해서 몇 건씩 고소를 쭉 해왔던 거지, 뭐 저를 따라서 고소를 하겠습니까? 고소라는 게 그래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 하는 모든 고소 사건은 강용석을 따라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만 해도 고소 사건이 전국 검찰청, 경찰에 엄청나게 들어갔을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스캔들 말고 강 네. 변호사님이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 이 말 때문에 네네.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던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되냐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서 아주 일부를 따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 같은데요. 제 그렇군요. 블로그에 이제 그때 이제 막 방송 그만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 심경에 대해서 쭉 이렇게 쓰는 것 중에서 진짜 어려운 건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거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진짜 어려운 건 돈 없어서 당장 뭐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애들 학비를 걱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정말 어려운 거지. 예. 어느 정도 그걸 버틸 수 있는 돈만 있다면 네, 이 어려움은 지나간다. 이런 그렇죠.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그 말을 써놓았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뭐 방송이 이제 다 끊겼으니 뭐 출연료 받던 게 다 없어지고 그럼 이제 다시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한 3년간 방송하면서 변호사 사건을 거의 안 했거든요. 새로운 건, 예. 신건도 거의 안 하고 하던 것만 하게 되고 뭐 이랬었는데.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열심히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고소왕 포스터 같은 경우도 너 고소 그 부분도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혹시 좀 약간 논란 예지가 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포스터를 만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네. 변호사님이 하시니까 그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면 좀 논란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 교대역 서초역에 가면 변호사 광고가요. 몇십 개 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변호사 광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다가 예.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포스터 하나 붙이는데 1년에 240만 원이더라고요. 아. 네, 그거 하나 붙이는데 하나라도 붙이자. 왜냐면 그 서초역 거기가 저희 사무실 나오는 출구니까 그 출구 앞에다 하나 붙여놓으면 그래도 뭐 좀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건물 밖에도 제 이름도 좀 붙여놓자. 아무래도 예. 이름 보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 걸은 건데, 다만 이제 모든 변호사 광고, 의사 광고가 다 이거거든요. 폼 잡고 있는. 네, 다 이건데, 이런 광고보다는 뭔가 제가 이제 뭐 고소왕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고소사건 대리를 좀 해보자. 그러면 고소사건이라는 게 화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재산을 뭐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 화나서 예. 그래서 고소를 하는 건데, 그럼 나보다도 좀 더 세게 화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게 되거든요.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좀 상대방을 괴롭혀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사실은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찾는데, 예. 그런 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걸 했고, 근데 그렇게까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실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벤츠남 사건 네. 소송 맡으셨죠? 아니요, 맡은 게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 내일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다 얘기를 해놓고 이분이 먼저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도 안 했어요. 저 아직 그분 만난 적도 없어요. 카톡만 예. 몇 번 주고받았는데, 그러더니 저를 선임했다고 그걸 막 기자들한테 지역에서 알렸나 봐요. 그랬더니 벤츠 측에서 먼저 찾아가가지고 차 교환해 줄 테니까 예. 뭐 선임하지 말아라, 사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의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제 이름에 얹혀가고 싶은 사건들이 많이 있나 봐요. 굉장히 사람들 많이 찾아오십니다.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요. 네. 어찌 보면 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사건들, 화제의 사건들, 네. 뭔가 관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네. 구성하는 사람들은 네. 그분이 찾아오는 변호사님을 거죠. 찾아오듯이 네. 아까 얘기라 좀 죄송한데 도도맘 김민아 씨도 네.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용석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유명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그분이 의도했다? 결과적으로 아니,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의도했을 리가 있습니까? 네. 그 뭐 의도하거나
그렇게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이상한 분 예, 아니다. 그냥 제 입장에선 굉장히 뭐 양질의 의뢰인인 거예요. 예, 사건 그 소송 진행하면서도 그렇게 막 뭐 굉장히 이제 변호사들을 시달리게 하는 의뢰인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하여간 쿨하고 그리고 뭐 그게 사실은 그런 명예훼손 사건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몇백만 원 받는 거거든요. 예. 몇백만 원 받는 사건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의뢰를 했으니 예, 이제 진짜로 이제 그쪽하고 화나셨네. 예, 화나서 하는 건데 예, 예. 아니,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 오히려 미안하죠. 아. 예. 사건 자체가 이게 작은 사건인데 예. 예, 그런데도 꼭 이겨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니 네. 하나만 더 물고 있습니다. 네네. 더 이상 안 물을 텐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강민사인데 공중전화 같은 분이다. 이게 돈 떨어지고 나면은 또 끊는다. 그래서 아주 야박한 변호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수임료 안 내면 뭐 변호 그만해준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제가 요새 이제 상담도 유료로 하거든요. 네, 예. 상담도 유료로 하는데 원래 변협에서 상담을 유료로 하라 그래요. 왜냐면 무료 상담을 하면 사건을 선임하기 위해서 막 오바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쿨하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래서 유료도 상담을 하고 또 그리고 저도 사실 이렇게 사건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 이 사건은 내가 돈을 받고 그냥 일을 하는 거지 이 사건에 내가 너무 이렇게 뭐 몰입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간 예.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변호사 이 법조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판사는 명예, 검사는 권력, 변호사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는 거는 일단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그 좋은 잘하는 변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뭐 돈만 밝히는 변호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예. 네,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한 수임료를 받는 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공중전화라는 표현은 아니 뭐 누구나 안 그런가요? 월급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들 돈 안 내면 수술 안 해줘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네. 특권 얘기를 잠시 해보면 네, 꽤 많은 분들이 마포에서 네, 정청래 의원과 네, 강용석 변호사의 리턴 매치 제 결투를 네, 좀 젊은 층에서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성사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그걸 묻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제가 그 마포에서 출마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출마는 하실 건가요? 그것도 아직 모르겠지만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뭐 전혀 결정된 바가 없고. 예. 예. 그런데 마포에서 출마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나간다면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간다면 꼭 돼야 되겠다. 네. 예. 그냥 단순히 한풀이 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렇게는 제가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한번 떨어지고요. 결심한 게 있는데 다시는 무소속으로 안 나간다. 네,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근데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세정 성향으로 보시면 네. 이념으로 보시면 네. 본인의 주관으로 보면 새누리당이십니다. 네네. 그러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겠죠. 당연히 새누리당 공천받아서 예. 나가겠죠. 나간다면. 뭐 새누리당에 뭐 김무성 대표나 뭐 윤상현 전 특보나 이런 분들하고 친분 있으시죠? 뭐 김무성 대표님하고는 저 1대1로 이렇게 하는 토크 콘서트도 여러 번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 상대로. 예. 예, 김무성 대표님이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오래 하니까 이제 인지도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하면 좀 그렇죠. 사람이 더 모이지 않겠나. 예, 그래서 예. 제가 사회 보고 김무성 대표님이 하는 그런 토크 콘서트도 여러 번 했었고요. 예. 뭐 윤상현 지금 특보 의원은 저랑 2004년에 처음 출마할 때부터 아주 예. 친한 관계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표 받을 자신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내년에 출마를 만일에 한다면 서울에서 나가는 후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닐까요? 유명하시죠? 네. 예. 그런데 당 공천을 받는다면 이게 무소속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당은 당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예. 그리고 당표에다가 자기 표를 얹으면 뭐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예. 제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러시죠.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스캔들에 휘말리면 네. 정치인들이 재기하기가 힘든 게 한국적 문화인데 네. 강용석 변호사는 좀 다르다. 네. 또 뭐 과거에 뭐 이렇게 사퇴하시고도 다시 이렇게 네. 여러모로 인기는 다시 제기를 하시고 본인은 남들과 뭐가 다릅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른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길. 네. 그러니까 그 누구나 생각하는 어떤 그 전형적인 게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 국회의원 같으면 초선 때는 대변인, 재선이 되면 뭐 수석, 뭐 3선이 되면 뭐 원내대표나 사무총장 뭐 이런 식으로 선수를 쌓아가면서 정치적 경력을 쌓고 거기에서 뭐 당대표 아니면 뭐 대선 모든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을 네.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 꿈이 있냐고 묻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어떤 정치적 포부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는데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5년 그 선거 단위로 대통령이 된 분들을 쭉 생각해 봤을 때 다들 자기만의 길을 걸어왔지 예. 누구의 길을 답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길을 어떤 사람이 했던 대로 그걸 쫓아서 한다? 그렇게 한다고 절대 되지 않거든요. 예. 저는 지금까지의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놓고 보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무도 걷지 않았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유명해져 가지고 서울시장이 되고 뭐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그러니까 뭐 불출마하고 서울시장이 되고 뭐 이런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불출마가 어떤 코스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음 단계를 가는 그렇죠. 코스였던 거고 방송으로 얼굴을 알렸던 게 코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알린 다음에 방송에 나갔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데 그 방송 나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잘 하다가 또 이게 너무 잘 나가는 걸 또 사람들이 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그 꺾이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오뚜기시네요, 오뚜기. 네, 덩샤오평이 소위 말하는 부동 아닙니까? 오뚜기인데 예. 오뚜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뚜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 네. 그런데 저 방금 이제 지금 소식이 들어온 게 이 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도덕원 김민아 씨 뭐 남편분도 어디 뭐 방송사에 전화 연결을 해서 네. 본인 또 뭐 얘기를 막 하시겠죠. 네네네. 이렇게 자꾸 막 이곳저곳에서 이런 공격 의혹 또 막 이렇게 들어오면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를 쉽게 극복하고 또 일어서기가 지금도 뭐 없어져 있는 게 아닌데 점점 더 자꾸 막 힘들어지시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힘들어지건 어쨌건 간에 예. 극복할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분 남편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서로 지금 뭐 고소하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여기서 더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나 뭐 그런 저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예. 예, 뭔가 그 새로운 길을 찾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홍콩 가셨다, 뭐 일본 갔다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뭔가 오해에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제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한 거고요. 예. 그것도 오해를 하니까 오해가 되고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예. 제가 볼 때 글쎄요,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예. 네, 그러니까 또 그냥 별일 아닌 상황이고 그 상황을 충분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하니까 이게 그 굉장히 커진 건데 그 일종의 유명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간 강용석, 변호사도 아니고 전 의원도 아닌 인간 강용석의 최종 꿈은 뭡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예, 나이가 들어서 어떤 모습 보이고 싶은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변호사 일을 충실히 잘하고 예. 그리고 뭐 저는 지금은 이제 정치계를 떠나 있지만 늘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다? 예. 네,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뭐 정치계로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흘러가는 대로 예. 하여간 그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 네, 후회 없는 생을 살겠다. 예.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 네, 그래서 저는 모토가 그거거든요. 할까 말까 하자는 거예요. 할까 말까 네,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안 해봐가지고 후회는 하겠지만 해보고 후회할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일단 해보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예. 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네. 변호사님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 네. 어릴 때가 더 힘들었다. 그런 말씀 네. 상당히 기회 많이 남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일 부친의 친일 논란에 휩싸였던 김무성 대표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대권 주자의 행보라기엔 좀 아쉬운 구석도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윤영걸 매경다폰 대표, 김성욱 한국자연합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까 조금 전에 강용석 변호사와 굉장히 그 대기실에서 화기애애하시던데 친분이 많이 있으신 모양이죠? 아니요, 방송 대기실에서 몇 번 만나긴 했는데, 예.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만나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 알고 해서 이렇게 친해지는 거지. 예. 뭐, 처음부터 우리 방송에 나타난 그 이미지만 가지고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 김무성 대표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친일 논란에 대해서 무려 100페이지짜리 반론을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친일 행적기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아버지 야학 개설했다. 내가 사령관에게 폭격하지 말라 간청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등학교 그 김무성 대표 아버지가 학교 설립을 하신 모양이죠. 예, 포항의 영국민학교입니다. 예. 일제시대 때 그 설립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를 나왔죠. 그래서 오늘 과거에 대해서 좀 터는 과정에서 오늘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아버지 친일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름대로 민족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김무성 대표 측근들이나 이쪽에서는 박원순, 문재인 두 야당의 거물의 부친도 친일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표 부친이 일제시대 때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하려면 창씨개명은 당연하다. 일제시대 때 공무원이면 어쨌든 간에 일본 제국주의의 일종의 기여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정말 평가하기 논란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예. 문제인데요. 뭐 김무성 대표 부친도 독립운동가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다만 예. 이제 그때 친일 행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애국지사로서의 활동도 했느냐, 이건 역시 굉장히 역사적인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문재인 대표 부친 역시 흥남시청 농업계장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어떤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은 일제시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하위직이라 하더라도 뭐 창씨개명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창씨개명을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부친이 친일 행적이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느냐, 이건 역시 정치적 논쟁이 될 수가 있죠. 예. 창씨 개명을 하면 친일파입니까? 글쎄요, 이게 이런 우리 지금 모든 문제가 어떤 단선적인 하나의 예. 기준에 비추어서 모든 걸 재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항이 나온 건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분 중에 만주에서 진짜 악정고투하면서 한 분도 계실 거고요. 나 한국에서 겉으로는 일본 측에 협력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자금을 독립군에 보내준 분도 계실 거고. 예. 아예 일제 고등 순사라 그러나요? 예. 고등 순사처럼 한국사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거지. 근데 제 생각에는 꼭 만주에서 그게 힘든 가운데 독립운동을 해야만이 반일 인사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당시 상황에서 자기로서는 어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까 그 문재인 대표의 부친 이야기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그분이 과연 일본이 좋아서 그랬겠나. 왜냐하면 처와 자식들이 있는데 밥 먹고 살리려면은 일본이 싫지만은 일본 측에 어떤 그렇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을 거라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 측에 무슨 관직만 하나 차지하면 전부 친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과연 이완용 매국노 같이 일본을 이용해서 자기의 치부를 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일본 측에 할 수 없이 밥 먹고 살기 호구지책으로 일본 순사라든가 하급 관리를 한 사람이냐, 이런 예. 걸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그냥 일본 측의 관리만 했으면 전부 다 친일,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아버님은 흥남 농업계장 과장을 했답니다. 함흥이 아니라 흥남에. 예.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설이 있겠지만은 저는 생계형 정도로 봅니다. 생계형? 예,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월급쟁이 정도 하지 않았나 싶고, 예. 우리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제 생계형이 아니라 이제 좀 지도자급, 예. 물고기로 말하면 이제 고래나 장어급이고, 예. 문재인 대표 아버님은 뭐 고등어나 꽁치 정도 수준이니까 예. 문재인
김무성 대표 좀 아버님은 그분 비하하는 건 저 아니고요. 비하하는 건 예. 아니고요. 그- 그만큼 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 김무성 대표 선치는 그래도 일제시대 때 지도자를 하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는 3.1상해도 하고 뭐 많은 그 애국적인 행동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1938년 이후에 조금 매일신보 이런데 그 뭐 글을 전쟁 썼다. 참여해라 예, 뭐 예, 이런 게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확인은 안 됐지만은 워낙 지도자급이니까 예. 계속 대선과 맞물려서 계속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 부친 말고 박원순 서울시장 부친 얘기가 나오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보국 대원이었다. 박원순 시장의 부친이 보국 대원이었다. 보국대라는 데는 수동적인 일본의 협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력했던 그런 악랄한 부대 아닌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보국대라는 게 41년도 예. 중위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아, 그렇군요. 일제 치하의 어떤 법령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이죠. 대부분은 국민 끌려갔다. 근로 보국 0이라는 그 법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38년에서 44년까지 약 762만 명. 이게 뭐 이것도 추정치에 불과한데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다리 건설하고 교량 뭐 아, 여러 가지 그 그렇군요. 건축물 조성하는데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만주로도 끌려갔고요. 다만 이 보국대라는 게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보국 대원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일제시대 면장했던 것처럼 이거는 자발적인 친일파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이렇게 다 손가락질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연좌제처럼 되는 부분도 예. 문제죠. 예, 예. 지금. 그 이제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죠, 사실은. 그 일제시대 때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식들 우는 배고파서 굶는 꼴을 못 봐서 일본에 그 협조한 거. 이거까지 지금 이제 뭐 친일이라면 친일이죠, 일종의. 예. 왜냐하면 그런 일본의 밥을 먹기 싫다고 만주로 이렇게 연해주로 도망가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거기에 비교하면 완전 친일 맞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 상황, 만일 지금 있는 분들 보고 당신은 그 일시시대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냐 물으면은 난 애들 밥 굶는 거 괜찮다. 나는 독립운동하러 가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건데 그거는 제 생각에 아버지로서는 무책임하다. 반일 투사로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연좌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헌법에 연좌제가 있는데요. 예.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친일을 했다고 하면은 우선 당신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도 안 된다는 게 우리 지금 그 예. 정치권의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 헌법이 왜 우리 민주국가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거지 왜 나와 관계없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할아버지, 아버지의 잘못을 내가 떠안아 되느냐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연좌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지금 연좌제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예. 당신은 관계없다. 당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당신도 잘못한 거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뭐 절도를 할 수도 있고 강도를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제발 교과서 문제부터 나오지만 아버지, 할아버지의 문제를 좀 그만 끌어들이자. 그렇게 예.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 부친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로 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제의 어떻게 보면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논란이 된 게 박원순 시장이 저 부분 해명을 하면서 끌려가 고생하셨다까지는 해명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국대에서 일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모습을 배우셨기 때문에 저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평범한 반일 감정에 비추어 보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7년 동안 끌려가 있었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언론에서 얘기를 한 건데 예. 일본인의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얘기일 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때 과연 뭐 김무성 대표 부친이라든가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가 여기에 예. 대해서 어떤 친일파의 이 누명을 씌울 수 있는지 이것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 역시 부친은 그 두 가지 언론 보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예. 40년대 아사히 신문이나 매일신보에서는 이 친일 행적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동아일보 같은 보도에는 오히려 애국지사로 나옵니다. 과연 어떤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이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 매일신보는 일제의 기관지였기 때문에 기관지에 여러 가지 거짓 기사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용운 씨나 여운형 씨,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이 두 사람도 여기에는 친일파로 나옵니다. 친일 행적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친일파로 단정지을 만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그 지나치게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촉발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저게 반일과 극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게 박원순 시장이 말한 거, 저건 엄밀히 보면 극일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라고 전부 다 나쁩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나라 싫어해죠. 전체적으로 예. 궁극주의고 이렇지만은 일본 사람 개개인 정직하고 질서 잘 지키고 이런 거. 우리가 그걸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일본을 넘어서자. 이 실제로 해석해야지. 저게 일본인 사람이 무조건 좋다. 일본국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닐 거로 보입니다. 예. 오늘 하태경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 재밌는 얘기했어요. 그 문재인 대표가 친일 당 대표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옛날에 그 김무성 대표 선친께서 예. 민주당 옛날에 장면 정부 때 원내 총무를 하셨대요. 예. 그게 이어서 지금 문재인 대표니까 그러면 친일당 지금 대표 아니냐 이런 예. 얘기했는데 친일에 대한 거는 비학문적이고 경계도 애매하고 이게 딱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친일 갖고 서로 물어뜯는데 좀 활용한다든가 그거 갖고 좀 장사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좀 정정당당하게 좀 페어하게 뭐 따질 거 따지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정도가 좀 지나치고 그럼 정치 공세가 좀 약간 뒤통수를 잡는 거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먼저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친일 독재 가족사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당신들 아버지, 할아버지 친일파여서 친일 미화 교과서 만들려고 하고 있지? 라고 인신공격적 발언을 했더니 김무성 대표가 당신네 아버지는 뭐 하셨는지 아냐? 지금 양쪽 다 결국은 인신의 공격 그리고 연좌제를 적용하는 그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사 이런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문제, 현재 국가관을 물어봐야죠. 친일 독재 미화라고 하면서 가족사를 끌어냈는데, 자, 지금 문재인 대표 부친은 일제시대 하급 관료였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시대 하급 장교였습니다. 자, 만주군관학교 나가서 나중에 일본 육사 나가고, 그다음에 육군 소위로 만주국에 있었죠. 독립운동가를 잡은 게 아니라 팔로군이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 부대를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일제시대 하급 장교와 일제시대 하급 관리 무엇이 더 나쁘냐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과거는 우리의 아주 이 처절한 역사에 대해서는 일단 덮어놓고 현재 문제, 현재 국가관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가 본인 연세도 있으시고요. 본인이 그동안 정치권 여야 다 친일 논란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정리가 되는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제 때 말입니다. 판검사하고 예. 또 일본 유학 가고 이런 사람 다 친일인 거예요. 예, 또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말입니다. 이 일제 말에 공부할 때 제 창씨 개명을 해서 이 청주 한가가 서원이라고 그래 니시하라 이러게 있어요. 서당에 가서 이 선생님이 좋을 때 회초리 때리려고 하면 말이요. 그러고는 일본 말로 뭐라 해. 예. 그 니시하라 왔고 막 이러고 뭐라 해요. 그러면 하이 하고 그랬어요. 예. 이거 전부 이 친일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가 친일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을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과거 36년도에 살았던 사람을 다 친일로 연좌제로 모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정말 일본이 좋아서 그다음 일본의 어떤 권력을 일본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치부를 하고 어떤 조선이죠 그때는 조선 백성을 괴롭힌 데 사용했느냐 아니면 호구주책으로 일본 측의 어떤 밥을 얻어 먹었느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명백히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하나갑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일본하고 관계만 있으면 좀 친일이라 그래버리면은 저희 할아버지도 보국대 끌려가다가 도망쳐 나왔는데요. 예. 그러면 뭐 친일 아닌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진짜 하나갑 대표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과연 어떤 국가를 가지고 있느냐. 박근혜 대표 만일 친일이라 그러면 아베 총리하고 손잡고 놀러 다녀야죠. 지금 일본 정부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참 답답할 뿐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친일과 친일 반민족 행위와는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정치권에서도 좀 그 부분은 좀 연좌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전국 24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미니 재보궐선거인데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표 책임론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보선 결과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했습니다. 네, 참패했습니다. 예, 참패. 이것을 워낙 또 미니 작은 단위의 선거여서 뭐 이렇게 뭐 큰 대세와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 4월에 또 참패를 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참패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미니 선거라고 하지만은 민심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있고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능력이 부족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은 아무리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중앙당에서 개입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도 중앙당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 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가, 호랑이가 얼마나 큰 노력을 합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훌륭한 후보들에게만 맡겨놔가지고 참패를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예.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제가 그 유세를 가보니까 예. 그분들이 그래요. 유권자들이 예, 유권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전통 지지 세력이 이대로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2번 찍으면은 또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지지 안 한다. 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투표율이 20%니까 의미가 없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도 민심이 찍은 거예요. 우리 전통 지지 세력이 투표장에 나갔다고 하면은 투표율도 높아지고 선거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새누리당에서야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승리했으니까 오만하게 보일까 봐서 그러지만은 우리는 패배했다고 하면은 그 패배의 의미 부여를 해서 반성을 하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콧방귀 뀌고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하면은 적당하게 이번에도 넘어가면은 또 다음 총선에도 적당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를 제가 꼭 겨냥해서 그런 건 아닌데, 문재인 대표가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부산 사상, 거기서도 61대 38, 굉장히 큰 차이로 졌습니다. 예,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 사상, 저곳이 문재인 대표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곳인데, 오늘 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물론 이제 뭐 교과서 때문에 했지만, 재보선 참패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데 참패에 대한 얘기는 아주 전혀 없습니다. 원래 뭐 이렇게 좀 유감 표명을 했어야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했어야죠. 물론 정치인은 자기가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유리한 얘기만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에서 저렇게 기초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 시청자들도 제 지역구인 목포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무공천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는 전남 도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법령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무공천을 했지만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을 신청했던 분들이 당선됐고 2등 성적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승리를 했지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61대 몇으로 패배했다고 해서 저는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의원님 트위터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표
결단하십시오라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단하라. 이러다가 또 패배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단이라는 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의미이신가요? 저는 우리가 이번까지 예. 3번 연속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선거에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저와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 때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맞습니다. 내가 대표가 돼서 이기겠다 했는데 3번 졌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미니 선거이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은 국민들로부터 오만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좋은 자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로서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권 후보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총선 6개월도 남지 않은 이때 꼭 전당대회를 필요한가? 또 문재인 대표가 사퇴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는 지난 60년간 우리 민주당의 뿌리는 호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호남에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8%, 김무성 9%, 그러니까요. 안철수 20%, 박원순 31%. 이 충격 속에서 이번 비록 미니 선거였지만은 15대 2로 완패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살고 예. 문재인 대표가 사랑하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국민이 알고 있고 또 우리 당원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결과가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요, 목포에서, 광주에서 역사교육 가서 반대 1인 시위 및 서명을 하면은 서명은 잘해줍니다. 그리고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예.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역사를 효도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럼 계속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하고 함께 할 것이냐. 이렇게 물는 데는 저도 참 답변할 길이 없어요. 예. 지난주에 또 제가 3일간 목포에 있었고 한 4시간 광주 이곳저곳 행사에 다니는데 아주 많은 망신을 당했어요. 어떤 망신을 당하셨습니까? 그렇게 물는 거죠. 이대로 있을 거냐? 이게 되겠느냐?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탈당해서 신당하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할 수 없고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분열해서 패배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통합 단결해서 승리의 길로 가는 방법을 잘 모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잘 결단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예. 그 민심을 전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예. 혹시 그 아시죠? 그 손학규 전 대표께서 해외에 뭐 강의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는 한번 음악회도 가시고요. 강진에 아주 시골에서 칩거 생활하시다가 활동을 조금 하세요 이제. 혹시 문 대표 사퇴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신당이 됐건 이 손학규 대표가 야당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굉장히 그걸 바라고 있는 국민이나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지역구인 목포에서 손학규 대표가 머물고 있는 그 토굴은 예. 30분이면 갑니다. 아, 가깝네요. 예. 그렇지만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전화를 해서 절대 나오지 말라.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국민이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나와야 그래서 예. 저는 손학규 대표를 반드시 우리 국민이, 우리 당원들이 찾을 겁니다. 저는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총선 전이나 총선 결과를 보고 손학규 대표를 찾게 되고 저는 그런다고 해서 손학규 대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손 대표가 꼭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손학규, 예. 박원순,
문재인, 예. 안철수, 예, 여러분들. 김부겸 예. 이런 분들이 강하게 경쟁해서.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당원들의 검증에 통과되면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거론되는 대통령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들보다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시험을 봐도 더 잘 볼 유능한 사람들이다. 예,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그러면 완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을 버렸느냐? 이건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박원순, 안철수, 그렇죠. 예. 이분들이. 문재인 예. 두 분을 합치면은 세 분을 합치면은 60%가 넘어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9%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또 미니 선거에서도 광역 의원도 당선됐고 기초의원도 목포에서 이렇게 당선되는 걸 보면은 아직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지금 하는 꼴을 보고 좀 바꿔봐라 하는 요구를 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좀 결단해주라. 저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화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 역사 네. 국정화 관련해서 이게 지금 뭐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아니 이제 막말이 너무 심한데요. 한번 보고 말씀 한번 주십시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기업화시키려고 우기느냐. 언젠가는 적화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되게 됐을 때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이랄까요? 의원은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기 전에 두뇌의 정상화가 정말로 시급해 보입니다. 친박 실성파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적화통일 뭐 이런 표현도 좀 과한 듯하고요. 뭐 두뇌가 잘못됐다, 뭐 실성했다 이런 것도 잘못됐고요. 왜 이 좀 객관적이고 사실을 면밀히 따져서 해야 될 논쟁이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예. 저런 면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의 작전에 그 프레임에 말려가는 거예요. 이정현 의원이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에요. 그런 분이 적화통일, 북한 체제로 통일하기 위해서 역사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은 그 책임은 바로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뭐 했습니까? 무엇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역사교과서 8권 중에는 저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교육만 하더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부 좌편향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교과서인 양 언론에서도 예. 새누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예. 만약 그러한 교수들이 그렇게 좌편향된 교육을 했다고 하면은 그 책임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 8년을 집권한 새누리당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역사교과서 좌편향되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고쳐야 됩니다.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대로 사회적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수정하자. 수정해야죠. 예. 그런데 이 수정 자체를 거부하고 국정화하겠다. 세계에서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 몽골, 스리랑카, 이란, 터키 몇 개 국가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소위 세계 11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그래 북한 따라갑니까? 그리고 북한 적화통일 논의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넘어갑니까? 근데 의원님 지금 그 교육 받아서 학생들이 지금 적화통일 부르짖고 있습니까? 저런 얘기는요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뭐 친일 논쟁 많이 나오는데 실성했다 이런 말도 좀 과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저러한 말 그런 전략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문재인 대표나
우리 지도부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예. 저는 그 막말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교과서. 예. 그러면 검 인정을 제대로 하면 되지 국정화는 절대 안 된다. 아니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사회적 기구를 통합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해보자 이겁니다. 예. 왜 지난 8년간 아무 소리 없다가 예. 이제 와서 천지개벽하게 마침 적화통일되게 하느냐 이겠죠. 저는요 제가 김대중 정부 5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소위 우리나라 대법원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된 몇 개 단체가 있었어요. 예. 그분들이 북한 올라가겠다. 다 허락해 주라고 그랬어요. 단 조건에 절대 내려오지 마라.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마라. 그랬는데 올라간 사람이요. 거기서 산 사람 없습니다. 예. 다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북한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 이게 됩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예. 저는 새누리당 간부들이 저렇게 자신 없는 것을 보고 진짜 야당 될 준비하고 있구나. 저런 걸 보더라도 정권 교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검찰총장을 경찰이 내사했다 이 말씀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제가 예. 국정감사 때 제의를 했는데 예.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쾌도남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